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교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재밌게 봐주시는 게 금액대별 비교 시리즈예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 수입차 비교 시리즈 한번 가지고 왔죠. 이전에 저희가 X7과 GLS를 비교를 해서 X7은 이런 매력이 있고 GLS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비교를 해서 각 차의 장단점을 알아봤죠. 자, 근데 X7 가지고 왔고 GLS 가지고 왔는데 지나가다가 뭔가 다른 차가 하나 나왔죠. 바로 랜드로버의 디펜더 130 모델입니다. 제가 130 모델을 단독 리뷰를 또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죠? 이거 혼종이다, 틈새 시장에 틈새 시장 모델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X7과 GLS 그리고 랜드로버 디펜더 130 모델 이 세 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이 1억 원대 시리즈, 그러니까 지금 딱 가격이 1억 언저리예요. 1억 언저리의 비교 시리즈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왜 랜드로버 디펜더 130이 있냐,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차 처음 타봤을 때 더 그냥 갑자기 이상한 혼종 만들어가지고 출시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얘 타보고 생각 완전 바뀌었어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가성비랑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 럭셔리한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출시했었던 뭐 벨라, 그 다음에 뭐 이보크, 이거 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디펜더는 가격도 나름 괜찮고 성능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대를 딱 비교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랜드로버 디펜더 130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세 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죠. 자,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차량은요, 또 우리 BMW 도이치모터스 본사에서 BMW X7 40D 모델을 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디펜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최근에 리뷰했었던 랜드로버 동대문 전시장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디펜더 130을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 GLS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져왔죠. 원래 GLS는 400D가 있습니다. X7 40D와 경쟁하는 GLS 400D가 있는데요. 우리 벤츠에 또 저희 함께하는 우리 또 벤츠 황인철 대리님께서 제가 400D 좀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580 갖고 왔어요. 이거 반칙이거든요. 580 갖고 왔어요. 580. 얘는 1억 7천이 넘어가는 또 게다가 가솔린이에요. V8계통이고 완전히 다른 모델인데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400D를 가지고 왔다면 조금 두드러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580을 가지고 왔고요. 외관이나 뭐 실내나 이런 거는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행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세대를 비교하면 나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X7을 딱 보면요, 교과서 같다 생각이 듭니다. 1억 원대 플래그십 SUV 중에 그냥 나 이거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가성비 좋고 성능 좋고 브랜드 나쁘지 않은 그런 차 원하는 분들 얘 사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비교 이거 세대 안 봐도 되고 그냥 얘 사면 끝입니다. 가격도 1억 4,700만 원 정도 하고요. 6기통 디젤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일단 디젤 싫은데? 디젤 말고 다른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40i 모델 사시면 됩니다. 근데 디젤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BMW X7 40D 나쁘지 않은 상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랜드로버의 디펜더 130 모델입니다. 이 차량도 가격이 오히려 더 쌉니다. 1억 3천대예요. 게다가 디자인 어때요? 뭔가 굉장히 캐릭터 강하고 색깔 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랜드로버 하면은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플래그십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제대로 파고든 모델이 디펜더 130 모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츠 GLS 400D라고 부르고 싶지만 580. 근데 이 GLS도 인기가 엄청 많은 모델이에요. 그냥 X7과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X7과 비슷하게 벤츠의 대형 SUV 사고 싶어 하면 GLS로 많이 선택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 580은 이 승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돈 좀 있으신 분들이나 나는 좀 편한 차, 그러니까 S클래스보다는 또 더 넓고 뭐 활용도도 더 좋은 그런 차 없냐 하면은 GLS로 많이 넘어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도로에 간간히 GLS 580 마이바흐가 돌아다니거든요. 요거는 또 다른 괴물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디자인의 취향은 사람들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거 아닙니다. 취향에 맞게 사시면 딱 돼요. X7 말이 필요 없는 굉장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예뻐졌죠. 기존에도 예뻤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더 이뻐졌습니다. 그냥 흠잡을 데가 없어요. BMW는 SUV와 세단의 그 간격이 너무 큽니다. SUV 모델들은 그냥 믿고 살 수 있는 이 진짜 구성 자체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지인분들한테 그냥 진짜 고민이면 X7 이거 사라, 이거 제일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랜드로버 디펜더 딱 뭐가 봐도 다르지 않아요? 상남자 오프로드에 그런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차, 디자인도 평범하지 않잖아요. 네모네모한 박시한 디자인으로 이런 좀 남성적인 이미지, 오프로드의 느낌, 이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그 디펜더가 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디펜더 랜드로버는 행사를 이런 도심에서 안 해요. 막 무슨 막 강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도화에도 90cm까지 남성 허리 언저리까지 와도 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에어 인테이크 자체가 좀 위로 올라와 있고 여기에 스노클링 같이 붙여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그 공기 흡입구 만드는 차들 봤잖아요. 그런 차들은 진짜 더 위로 올라와도 침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에어 인테이크 쪽으로 불이 들어가면 X7이랑 GLS는 그냥 사망이거든요. 침수예요. 네, 거뜬하죠. 자, 다음은 벤츠의 GLS예요. 누가 봐도 우아한 온로드 럭셔리 SUV의 디자인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GLS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우아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릴 바꾼 거예요. 순정 아닙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데일라이트가 우아하게 들어와 있고 방향지시등은 데일라이트가 사라지고 그 위에 방향지시등이 입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랜드로버 디펜더 130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끝에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풀 LED 방향지시등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요즘 트렌드긴 해요. 데일라이트를 얇게 가지고 그 밑에 헤드램프를 두는 약간 이런 게 좀 트렌드인데요. 요거 보면 어떤 차 생각나요? 산타페. 현대가 도대체 몇 년을 앞서간 거야. 그게 요즘에 이 X7이나 BMW 7 시리즈 나오고 산타페 무늬가 좀 더럽대요. 산타페 디자인 보다 보니까 괜찮네? 약간 요런 느낌이죠. 자, 측면을 보면은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죠. 일단 X7과 GLS는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정돈되어 있고 온로드 럭셔리 플래그십 SUV 크롬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고급차에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랜드로버 디펜더는 어때요? 크롬이 거의 없어요.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차가 디펜더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옆모습을 왜 이야기하느냐, 전장과 휠베이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X7과 GLS도 굉장히 전장이 긴 차예요. 하지만 X7보다 4cm가 더 긴 차가 GLS고요. GLS보다 무려 13cm가 더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게 랜드로버 디펜더죠. 자, 그러면은 X7과 디펜더는 무려 17cm 전장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전장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휠베이스 역시도 디펜더가 더 길지 않을까 하지만 휠베이스 디펜더가 제일 짧아요. 그 이유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장을 좀 이렇게 앞뒤로 쭉 늘렸기 때문에 전장만 길고 휠베이스는 좀 짧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X7과 GLS는 휠베이스가 디펜더보다는 좀 더 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차차, 두 X7과 GLS도 GLS가 더 길어요. 휠베이스는. 자, 그리고 보면은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볼 때마다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야, 있으나마나한 이 사이드 스텝 뭔가 좀 어정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 문을 열면은 어느 정도 발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포인트만 봐도 차의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뭐 롤케이지가 달려 있어서 이 위에 짐을 싣고 뭐 적재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사이드 스텝을 밟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건데요. 랜드로버 디펜더는 조금 다릅니다. 문을 닫아도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어디 많이 간다 그랬어요? 오프로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짐 같은 것도 막 많이 적재하고 막 케이지 막 위에 올리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문짝 두께도 보면요, 굉장히 두꺼워요. 막 그냥 뭐 무슨 탱크 만들어 놓은 것처럼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X7 역시도 굉장히 두툼한 문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차이점이 보이죠. X7과 다른 안쪽에 몰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아 있을 때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밑에서 뭐 풍절음 같은 노면 소음을 들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 위해 몰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X7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밑에 크롬으로 마감을 한 거죠. 자, 근데 GLS는 이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에요. 묵직한 느낌보다는 럭셔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좀 강조를 한 겁니다. 세대를 비교해놓고 보면 이 문이 열리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차의 성향과 차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를 얼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우, 너무 부드러워요. 차는 뭐라고요? 펜스. GLS는 디펜더랑 마찬가지로 이 밑에 몰딩을 하나 더 만들어 놨네요. 노면서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는 발판을 밟아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네. 얘는 좀 더 엑센보다 좀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 놨네요. 자, 후면부의 디자인, 뭐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죠. X7과 GLS는 언로드 중심에 크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차 높이도 보면은 디펜더가 조금 더 높고 디펜더보다도 GLS가 좀 더 높아요. 후면부의 라인은 GLS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감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제 눈대중으로 잰 거죠. 자, 트렁크 열면은 딱 차이가 또 하나 나요. 밑에 이렇게 두 방향으로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이 방식이 장점과 단점이 확실합니다.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적재할 때 깊숙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막 손도 막 잘 안 들어가고 막 무겁고 막 이런데, 여기에다 이제 물건을 적재 이렇게 올려서 밀어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때 여기 그냥 앉아서 트렁크 열어놓고 밖에 구경만 해도 사실 재밌기도 합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히든 수납 공간이 있죠. 원래 예전에는 여기다가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두고 다녔거든요. 근데 X7이나 뭐 GLS가 스페어 타이어가 사실 필요할 일은 없잖아요. 이 스페어 타이어가 빠진 공간에는 이렇게 히든 공간으로 수납함으로 바꿔놨고요. 러기지 스크린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안 사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3열을 활용하게 되면은 러기지 스크린이 빠져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러기지 스크린은 이런 히든 공간에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랜드로버 디펜더죠. 딱 봐도 다르잖아요. 문이 옆으로 열립니다. 약간 박시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 이제 유행 많이 하잖아요. 뭐 브론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산타페 역시도 디펜더나 브론코의 그런 박시한 디자인을 좀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옆으로 열리는 이 테일게이트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차가 빠져가지고 트렁크를 열 수가 있는데 뒤에 차가 있으면 이거 안 열려요. 근데 이거는 감성적으로는 일단 훌륭하고요. 공간도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차이점이 조금 그래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 히든 수납 공간도 X7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거의 없어요. 디펜더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 얘는 뭐가 있다?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딜레마가, 랜드로버 디펜더 90이나 110은 오프로드 가도 충분한 차거든요. 근데 230은 애초에 얘는 오프로드 차는 아니에요. 얘도 온로드 차입니다. 온로드형 차예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타겟으로 한 틈새 시장의 혼종이다. 얘는 진짜 개혼종이에요. 가격도 얘네들보다 싸죠. 에어소스 들어가 있죠. 실내 공간도 나쁘지 않죠. 그럼 오늘 디펜더 홍보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큰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벤츠 GLS 580입니다. 딱 보면 어때요, 느낌? 크롬 엄청나죠. X7도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GLS는 벤츠의 그런 프리미엄 고급적인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크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트렁크도 보면요 열리는 것 자체가 우아하잖아. 어때, 느낌이? 이 트렁크 열리는 이 느낌도 다 이거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X7이랑 디펜더도 심지어 전동도 아니야. 이게 유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야 돼. X7 열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뭔가 무슨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 벤츠 어때? 장난 아니죠. 수납 공간 밑에 있지만 다른 그런 커버가 없이 뭐 그냥 자키나 삼각대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뭐 커버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있지만 거의 사용 안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차이점이 뭐냐,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 있다. 보통 그런 온로드 프리미엄 세단들은 이 러기지 스크린을 되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거 SUV 리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이거 공감을 못해. 왜냐?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다가 귀중품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도둑이 와서 차 유리 깨서 귀중품 안 가져가죠. 근데 유럽이나 북미 이런 데는 썬팅 일단 안 되어 있죠. 안에가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안에 트렁크에 뭔가 귀중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 깨고 가져가요. 자, 어쨌든 이 트렁크가 지금 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러기지 스크린이 항상 프리미엄 차들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가려라. 프리미엄한 SUV들 같은 경우에는 러기지 스크린을 안 쓸 때는 이렇게 숨겨놓고, 좀 약간 엔트리 SUV들은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에어서스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차고 높이 조절 한번 해볼까요?
내려가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속도 어때요? 되지게 느려요. 이거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게 내려가면 짜증나요.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안 써요. 제가 디펜더 리뷰할 때마다 깜짝 놀랐던 게 이 디펜더는요, 이 속도가요. 자, 보여줄게요. 어때? 졸라 빨라요. 진짜 졸라 빠른 거. 이거 올라가고 끝까지 올렸고요. 이거 엄청 빠른 거예요, 진짜로. 내리는 거? 이 속도 차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인버터가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다양한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저희 130 단독 리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턱이 평탄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을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좀 뒤로 이렇게 당기면 3열 시트가 좀 잘 안 펴지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게다가 2열 시트를 조절하는 게 3열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전동이 아니라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각 차이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GLS나 X7 같은 경우에는 2열, 3열을 폴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2열을 뭐 접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단 옷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LED 등, 이런 등들이 많은 이유가 이 트렁크를 차라리 열고 야간에 활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X7이에요. X7도 이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2열 시트 접을 수 있고, 그리고 3열 시트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2열 시트도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럭셔리해요. 고급스럽지 않아요. 자, 근데 차고 조절 높이 하는 버튼이 없죠. 어디 갔나고 봤더니 여기 있어요. 자, X7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차고가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넘어가도록 하죠. GLS 2열로 넘어왔습니다. 23년형부터 달라진 게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듀얼 모니터가 추가가 되고요. 이 뒷좌석에 썬블라인드가 또 추가가 됩니다.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요. 2023년 400D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2열을 저희가 한번 타볼게요. 네, 되게 넓어요. 공간이나 이런 타고 내리는 시트 각도, 포지션,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정말 S클래스 SUV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훌륭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되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니터 솔직히 실제로 보면 3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대신 컵홀더가 조금 약간 아쉬워요. 여기 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2열에 탄 분들이 컵홀더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전 GLS를 이렇게 많이 안 타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몰랐는데,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컵홀더가 너무 좁고 좀 좁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3열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러면은 수월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트가 접히는 속도가 조금 오래 걸려서 조금 답답한 감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용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GLS가 이 3열 시트 활용도에서는 가장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타보면은 보이죠? 3열 시트는 타기가 힘들어요. 공간이 협소해요. 뭐 등받이도 그렇고. 3열은 거의 활용을 많이 안 하죠. 이 GLS의 3열을 딱 생각하면 그냥 GV80 3열 정도 생각하면 돼요. 단 헤드룸은 GLS가 훨씬 넓어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디펜더 넘어왔습니다. 디펜더는 센터 터널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2열 공간감이 좀 넓어요. 좀 편하게 탈 수가 있고요. 대신 좀 차이점은 얘는 전동 시트가 아니에요. 수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름 그러면 좀 투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냥 좀 더 직관적이고 넓고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트의 각도도 여러분들, 이 공간이 넓어도 아 내가 뭔가 탔는데 불편하다 라고 느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트의 그 착좌감, 그리고 시트의 각도, 요런 거 중요해요. 특히 등받이 각도. 등받이 각도가 불편하면 레그룸, 헤드룸 넓어도 뭔가 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경우가 다 이 등받이 각도 때문이에요. 얘는 등받이 각도가 살짝 또 뒤로 젖혀집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열 시트를 한번 타볼 텐데요. 3열 시트를 이렇게 레버를 하나를 통해서 시트를 젖혀서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는 GLS랑 다르게 썬루프까지 또 따로 들어가 있죠. 썬루프, 레그룸,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송풍구 위치도 꽤 가까워가지고 3열 시트에 사람이 실제로 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럭셔리 SUV 막 이러면 3열 시트 되게 편할 것 같은데 2열에 되게 중점적으로 막 치우쳐져 있고, 3열의 공간감이라든지 활용성에서는 디펜더 130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디펜더라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불편해야 되고 막 이런데, 공간감이라든지 활용도가 얘가 더 좋다는 게 말이 돼요? 시트의 착자감도 나름 훌륭한 편이고요.
컵홀더도 따로 들어가 있고 괜찮은데? 불필요한 뭐 선블라인드 없어도 썬팅은 우리나라 되잖아요. 그래서 썬팅 해놓고 타면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소프트 클로징이 얘는 없어요. 하지만 소프트 클로징이 필요 없습니다. 상남자들은 그런 거 따위 필요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은 X7입니다. 자, 이 BMW는요, 제가 아까 교과서라는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뭔가 엄청나게 화려한 기능이나 뭐 색다른 기능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기본기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2열 시트 폴딩하는 이 버튼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의 착좌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3열 시트의 이런 안쪽 마감까지 신경 쓴 게 보입니다. 공조기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이쪽에 위에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신경 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본기가 잘 되어 있죠. 3열 등받이 각도도 디펜더도 편하지만 X7 역시도 굉장히 편합니다. 헤드룸 여유 있고요. 3열 시트에 사람이 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3열 시트, 그러니까 난 3열 시트 좀 써야겠어. 근데 어떤 차를 사야 되지? 하는 분들은 GLS를 안 사고 X7을 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3열 시트의 공간 활용도가 더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접는 것도 버튼 원터치를 통해서, 원터치예요. 아까 GLS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터치를 통해서 접을 수가 있고요. 끝까지 접은 거거든요. 근데도 레그룸 공간 괜찮죠.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어린아이가 타면은 부족한 거 없죠.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운전을 해보도록 하죠. 각 차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GLS부터 탈 텐데요. 얘가 580이잖아요. 승차감 얘기는 조금 빼려고 합니다. 400D랑 580이랑 승차감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덜 할 텐데, 400D도 저희가 리뷰해봤잖아요. 그때도 400D도 굉장히 편했거든요. 근데 580은 그보다 더 한층 더 편합니다. 딱 온로드 SUV의 주행감은 이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차도 바로 이 GLS가 할 수 있는 거죠. X7이랑 GLS랑 비교했을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이 GLS랑 X7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 주행감이 있습니다. X7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하고 다부전 그런 주행감, 편안하지만 뭔가 나를 꽉 잡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GLS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악셀의 반응, 엑셀의 회전 질감, 승차감, 이런 전체적인 모든 세팅이 운전자, 탑승자, 뒷좌석에 타는 2열 승객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에 되게 강점이 되어 있는 차죠.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와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안 보는 편인데 GLS에 들어가 있는 이 커다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많은 정보를 잘 보여주고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는 한 단계, 한 두세 단계 더 윗등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3년식부터는 앞좌석이랑 뒤에랑 냉온 컵홀더가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2년식 모델이라서 빠져 있는데 23년식부터는 냉온 컵홀더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편하게 탈 수 있는 모든 세팅들이 23년식에는 기본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약간 상품성을 강화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가격 대비 살만한 럭셔리 플래그십 SUV에 절맞는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트랩패드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위에 손 딱 올려놓고 사용하라고 이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하죠?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도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벤츠 특유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SUV 모델들과 세단 모델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E클래스 신형이 나왔는데 EQS에 들어가 있었던 하이퍼스크린처럼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대시보드가 쭉 이어진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아직 눈에 안 익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연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580 가솔린이잖아요. 가솔린이라고 하면 연비가 그냥 엄청 안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안 좋기는 합니다. 디젤에 비해서. 그래서 이 GLS는 580도 좋지만 400D를 예전에도 많이 선호를 하신 거예요. 6기통 디젤은 4기통과는 다르기 때문에 연비가 나름 훌륭한 거죠. 400D 연비 같은 경우 거의 리터당 10km, 12 무난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연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고, 디젤 특유의 단점이 시끄럽잖아요. 막 소음도 많이 들리고 막 진동도 있고, 하지만 400D 6기통 디젤은 그런 부분도 없는 거죠. 자, 디펜더 130 타고서 전 놀랐어요. 이 130이 이 디펜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인 승차감, 그 에어서스의 세팅, 이게 레인지로버에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딱 타자마자 와, 이거 남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주행감과 디자인 세팅을 가지고 있구나. 게다가 가격도 1억 3천으로 X7 GLS와 비교해도 가성비도 괜찮고, 오히려 저는 상대가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럭셔리하고 플래그십까지 고급스러운 느낌은
디펜더가 가장 떨어지긴 해요. 확실히 X7과 GLS는 되게 고급스럽고 뭐 이런 풍절음, 노면소음, 승차감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편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코스를 주행하고 있는데 GLS랑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GLS는 이런 잔진동, 그러니까 이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충격들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해주지 않는다는 게 아무 느낌이 안 나게 부드럽게 간다는 게 아니라, 자 봐봐요. 제가 지금 방금 요철이나 방지턱 지났죠? 그러면은 차가 꿀렁 아니면 툭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GLS는 이런 내가 방지턱을 딱 지나고 나서 차가 흔들림을 잡아줘요. 막 내가 몸이 막 좌우로 흔들리고 뭔가 좀 이렇게 탁탁 치는 이런 느낌을 최대한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긴 하지만 그런 진동이나 이런 충격들을 어느 정도 덜 걸러내 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전 세팅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디펜더는 오프로드에 나름 그래도 좀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30이 그나마 90이나 110에 비해서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도 차 성형 자체가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나름 이런 차다 보니까 주행감도 GLS랑 진동이나 잡아주는 거에 차이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세 차종 중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주행감 역시도 이 X7 GLS랑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개성 강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 잘 맞겠다. 자,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아요. 130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그러니까 랜드로버 차들 보면 약간 하늘 위에, 그러니까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이 디펜더는 그런 둥둥 떠다니는 느낌도 나면서 오프로드의 느낌도 나면서 뭔가 그 중간에 있는 혼종의 느낌이 나는 그런 좀 진짜 좀 오묘한 그런 차예요. 그래서 아까 GLS 타고 얘 타니까 아 진짜 오프로드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GLS 안 타고 얘만 딱 타면 온로드 차네, 되게 부드럽네, 이런 오묘한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저희 디펜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냉온 컵홀더가 아까 GLS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23년형부터. 근데 얘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냉장고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X7인데요 진짜 저는 이 X7 탈 때마다 놀라는 게, 와 진짜 얘는 막 엄청 화려하거나 뭔가 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기본기가 되게 훌륭하구나,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되게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A필러, B필러 다 알칸타라 들어가죠.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14.9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전에 X7, X5는 살짝 실내가 올드했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많이 젊어지고 되게 세련돼졌습니다. 토근 형태의 다이얼도 뭔가 크리스탈 들어가면서 왜 화려하진 않지만, 아까 GLS도 칼럼식이었고 기어 방식이 달랐죠. 그 다음에 이 실내 공간이 기어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좀 좁아 보여요, 이 센터 콘솔 쪽이. 근데 토글 기어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 센터 콘솔 공간도 나름 여유가 있고요. 일단은 X7은 GLS랑 또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이 교과서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GLS는 되게 부드럽고 편하고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X7은 GLS에 대비해서 탄탄해요. 승차감도 약간 좀 딱딱하고 편하고 부드럽지만 부드러움 속에 들어가 있는 단단함, 그리고 딱 차를 타서 방지턱을 지나갈 때나 요철을 지나갈 때도 차가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니라 딱딱 잡아줘요. 방지턱을 딱 지나갈 때는 부드럽고 빠져나올 때는 딱 잡아줘서 뭔가 내가 몸이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디펜더 130 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되게 잡아준다 그랬죠. 이 X7은 디펜더와 GLS의 승차감이 딱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단단하고 탄탄하고 엔진 해절진 간의 브레이크도 봐봐요. 이거 브레이크만 밟아도 차의 성능이 약간 세팅 느낌 알 수 있거든요. 되게 팍팍 밟히죠. 이게 GLS는 안 그래요. 브레이크를 딱 밟아도 약간 밀어주면서 쓰는 느낌인데, 요 X7은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반응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차의 성향이 단순히 플래그십 SUV의 부드럽지만 약간 BMW의 그 드라이빙, 달리는 듯한, 난 달리는 차야 라는 그런 느낌이 DNA가 있다. BMW의 DNA, 또 그 달리는 퍼포먼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행감도 그냥 GLS랑 또 다른, GLS는 진짜 럭셔리하고 부드러운 위주로 들어가 있다면 X7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단단하고 BMW의 그 다이나믹한 DNA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그젝 큐티브가 또 들어가 있죠. 이게 벤츠로 따지면은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을 나누게 잘 잡아주는 게 바로 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차를 좀 안정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단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나름 뭐 엄청 부드러운 것 같진 않은데 편하네, 편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네,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X7은요 잠깐 탈 때보다는 오래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이 차의 진가가 느껴져요. X7을 실제로 출고하신 분들 대부분이 불만이나 별로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되게 괜찮다, 차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죠.
그 이유는 진짜 타면 탈수록 매력도가 높은 차예요. 1억 원저리에서 나 그냥 크게 걱정하는 거 없이 그냥 부드럽고 편하고 옵션도 좋고 브랜드도 괜찮은 럭셔리한 차 타고 싶다, 예, 사면 돼요. 세 차종 중에서 가장 스포티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차는 진짜 X7이 가장 낫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좀 스포티한 주행을 또 원한다 그러면 X7, 편안한 승차합니다 GLS. 좀 더 뭔가 개성 강한 주행감과 좀 더 뭔가 가성비 따지고 싶다, 디펜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얘도 냉온 컵홀더 들어가 있죠. 냉장고는 빠져 있는데 냉온 컵홀더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억 원대 살 수 있는 최강의 플래그십 SUV는 과연 어떤 차인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생긴 건 마찬가지로 딱 비슷한 느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떤 차가 좋고 어떤 차가 나쁘다 라기보다는 X7은 X7만의 개성, 디펜더는 디펜더만의 개성, GLS는 GLS만의 매력이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떤 차 비교해주세요 라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빠르게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궁금하신 비교 시리즈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야, 애 어딨어? 애? 애가 어딨냐니? 우리가 애가 어딨어? 아니, 애 어딨어?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디 사? 우리 헤어지... 토끼, 쥐, 도베르만, 에어디는 세 마리를 모두 드립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세 마리를 모두 준비했어요. 고급스럽고 멋있는 디자인의 크롬 블랙, 다크 실버, 24K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총 4가지의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향제 하나씩 사지 말고 에어디 3종 세트 사세요. 원래 방향제 3개에 테라코타 3개씩 주지만 우파몰에서만 테라코타 2개를 더 증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파몰에서 에어디 사!